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네. 이렇게 5년 전체를 놓고 이렇게 안 그리면 이게 무슨 사건인지 감이 안 와요. 따라서 휴먼 팩터. 전적으로 휴먼 팩터예요. 자, 마지막에 개념을 좀 따라서 장주기 변화, 단주기 변화. 네, 이걸 완전히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인지 왜곡. 저는 항상 인지 왜곡을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 그랬고. 이쪽이 더 기후 변화를 인지 왜곡하는데 그 인지 왜곡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기후를 다룰 때 그러니까 3억 년을 다루다가 억년 단위로 다루다가 갑자기 1000만 년 단위로 다루다가 갑자기 10만 년 단위로 다루다가 그 다음 만 년 단위로 다뤄요. 이걸 동일 그래프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억 년짜리하고 그러니까 만 년짜리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 공간이 왜곡되기 딱 수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구 평균 온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지구에는 또 70%가 바다고 30%가 대륙인데 해양 온도를 이야기해요. 또 해양 온도에서 표층 온도를 이야기하는 논문이 있고 저 심층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 다 달라요, 또. 그 다음에 빙하 드릴링 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공충 껍질, 탄산칼슘에 있는 18번 산소 동위원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빙하에 들어있는 H2에 들어있는 산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본 동위원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 하셨어요? 이쪽 분야는 하여튼 들어가는 요소들이 한 5-6개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전체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 기후학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밝혀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구 전체 온도를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도표를 먼저 그리면 돼요. 하여튼 이 도표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작합니다. 이거 프레임입니다. 거의. 그래서 예, 가로 세로 좌표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이쪽에 X축이, Y축이 온도인데, 온도는 뭐냐면, 지금 온도에 대해서, 예, 21세기 지금 온도에 대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온도 편차입니다. 예, 지금을 제로로 했을 때, 그럼 이쪽이 뭐냐 하면 10도. 예, 그러니까 지금 온도 10도쯤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도 단위로 8도, 좋아요. 6도, 4도, 2도, 0도.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4도.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에서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네,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기온을 0도라 두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계산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그런 0도보다 지금보다 온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대략 3억 년 동안 고생대, 중생대까지는 지금보다 심지어 한 8도 이렇게 높는 상황이 막 벌어져요. 네. 그래서 0도 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따라가 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네. 요게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를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을. 그래서 조금 한번 그냥 감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처럼 기준점 적고. 그럼 요게 이제 고생대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수직바로 그려주시고, 시대를.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생대 맨 처음에 캄브리아기죠. 자, 다시 캄브리아기. 예, C. 자, 이거 다 한 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죠?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S, 그 다음에 대본기 D, 그 다음에 석탄기. 네. 카보니 페러스잖아요. 그러니까 C를 적습니다. 이건 다 그렇게 많이 적습니다. C. 그 다음에 페럼기 P. 예. 이렇게 하면 고생대가 다 돼요. 됐죠? 예. 고생대.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를, 예, 요게 중생대를 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중생대, 예, 트라이아이스기, 주라기, 백아기. 백아기가 가장 깁니다. 예. 그 기를 나눌 때 고생대부터 신생대 지금까지 가장 긴 기가 백아기예요. 백아기. 예, 8천만 년쯤 돼요. 자, 요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트라이아이스기, 삼척기라 그러죠. 트라이아이스기, 그 다음에 주라기, 그 다음 백아기는 이거 독일말로 K를 많이 적습니다. K.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인지 공간이 왜곡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5억 4천만 년에서 여기까지 얼마냐 하면 6천만 년이요. 6,500만. 백악이 끝났으니까네. 그러니까 이게 대략 5억 년이 5억 년. 이 사이가. 그럼 나머지 6천만 년을 여기다 다 안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후학은 신생대 기후학이 아주 결정판이요. 그래서 자, 이쪽에 들어가는 것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은 팔레오세. 자, 약자로 PAL만 적겠습니다. 팔레오세. 그래서 이걸 대략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냐면, 에오세. EOC. 에오세. 자, 에오세를 에오세. 자, 그 다음이 올리고세. OLI, 올리고세. 예. 올리고세. 대략, 예. 아, 좀 틀린다. 그 다음에 마이오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이오세. 예, 신생된 마이오세. 예.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뭐죠? 플라이오세. 예, 플라이오세. 대략 500만 년 전부터입니다. 530만 년 전, 플라이오세. 플라이오. 자, 그 다음에 250만 년 전부터 플레이스토, 따로 플레이세토. 신생대 기후학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플레이스토부터 잘 알아야 돼요. 지난 250만 년, 따로 250만 년. 네, 250만 년 전부터 상황이 확 달라져요. 250만 년부터 지구는 대빙하 시대를 들어가요. 지난 5억 년 동안 가장 극단적 병하 시대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대빙하 시대라고 그래요. 네, 그걸 플레이스토세, PLE, 그렇지. PLE, 플레이스토. 플레이스토, CN. 이건 다 적어주세요. 이게 칸을 많이 써야 돼. 요 250년인데, 요거는 5억 년만큼 쓰는 거야, 는. 예, 그만큼 이거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였어.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레이스토세. 자, 그 다음 뭐죠? 무슨 새죠? 예, 우리가 사는 홀로세요. 요거는 만년입니다. 만년. 그래서 이 시간 단위가 이게 완전 비선형이요. 그래서 색깔 헷갈려요. 홀로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만년. 이 만년하고 5억 년을 지금 같이 놓고 그리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자, 됐어요. 자, 드디어 우리 인류는 지난 5억 년 동안 지금을 0도라 했을 때, 기준을 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웠는가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다가 이제 또 기후가 상당히 달라지는 포인트를 점선을 또 표시해줘요. 마이오세 요 끝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딨냐면, 요거, 플레이스토세.
요 중간쯤입니다. 요거에 기후 체인지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홀로세.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기억을 할 때, 이 프레임이 중요해요. 이 프레임을 그릴 수 있으면 안에 내용 채우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네. 이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원본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바꿔야 해야 돼요. 예, 다 됐어요. 자, 요렇게 놓으면 거의 80%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그려주면 돼요. 요 프레임이 중요해요. 자, 따라 프레임. 공부하실 때 시간을 반복 집중하는 거는 이 안에 내용이 아닙니다. 이 프레임입니다. 이 구조. 예, 구조. 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5억 년 동안 이 행성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자,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 연도를 미리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 요 연도가, 요게 5.4, 5억 4천. 예. 이쪽이 끝나는 데가 2.5, 2억 5천. 예. 요거 끝나는 데가 6.5. 예, 6.5. 6,500. 숫자는 6,500. 요건 어떻게 아냐면, 56. 5634. 요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어떻게 에오세가 얼마 되느냐 하면 2200만 년쯤 됐나 그냥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3. 그러면 요거는 1100만 년이에요, 올리고세는. 예. 그러니까 에오세가 굉장히 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냐 하면, 23에서 53, 예, 530 정도. 요거는 250. 요런 숫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요거는 1만 년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100만 년. 자, 따라서 1만 년, 250만 년, 530만 년, 그 다음에 2300만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요거는 억 단위고,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거가 헷갈리면 아예 공부 안 돼요. 거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헷갈린 사람 많을 거야. 암기 안 하면. 이게 헷갈려버리면, 그 다음에 비례 관계가 안 맞아요?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고생대부터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나. 자, 이거는, 요 축은 뭐냐 하면, 이 값은 도시입니다. 이게 델타입니다, 델타. 온도 차요. 델타 도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온도를 0으로 뒀을 때, 지금보다 몇 도 더 높았느냐. 아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죠. 지금보다 얼마나 더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고생대 캄브리아 객들은 어떻게 됐나 하면, 자, 그립니다. 대략 6에서 8쯤 올라가요. 지금부터 8도쯤 높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8도쯤 높았다가 쭉쭉쭉 내려가요. 이건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떨어질 때 쭉 이렇게 해갖고 2도까지 떨어져요. 2도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요.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대봉기 때, 석탄기 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한 7도쯤까지 올라갔다 봐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억이 되는 포인터들이 있어요. 요 포인터. 그러니까 석탄기에서 폐연기로 바뀔 때 지구 남극에 대빙하가 일어나요. 예, 그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져요, 지금보다. 그래서 고생대 때는 딱 하나, 빙하기가 물론 오르도수기 말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 석탄기 말에 갑자기 빙하가 덮쳐요. 예, 그건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2년 전에. 예, 서울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자, 그걸 따라갖고, 그렇게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그거 맞춰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팍 떨어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2도까지 떨어져요. 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도까지. 예. 지금 온도의 2도까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덮였어요. 그 다음 극계가 올라갑니다. 저 페르기 말에 극계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중생대를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생대는 기본적으로 트라이아이스기는 고생대 기후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해요. 상승을 쭉쭉 하다가 다시 이쪽에서 트라이아이스 말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 그림들이 쉽지 않습니다. 쭉쭉 떨어지다가, 예.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백아기 때 2도쯤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4도쯤에서 이제 신생대로 접어들어요. 네. 신생대로 접어들고, 신생대에서는 네. 네. 여기서 드디어 신생대 팔로에스에 들어왔어요. 팔로에스 때 대략 6도쯤에서 약간 점프해요. 6도쯤에서 이제 범퍼가 일어나요. 두 개 범퍼를 그려주고, 자, 에오세로 들어가요. 에오세로 올라가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5,500만 년 전에, 5,500, 거의 5,600만 년쯤 됩니다. 55.9, 예, 5,590만 년쯤에 아주 델타 펑션적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쪽에 에오세 들어오자마자 퍽 뛰어요,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뭐 거의 한 6도 정도 올라갔다 봐요. 6도 정도. 지구 온도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노르웨이 그쪽에서 흔적이 발견됐어요. 바다 밑에 그 지층에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그 바다 밑에 마그마 작용에 의해 갖고 이게 분출한 거예요. 분출하면 대규모 메탄 가스가 대륙으로,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지구 전체 확 올라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데 한 10만 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 상승합니다. 에오세 때. 자, 에오세 때 굉장히 지구 온도 높습니다. 높다가, 자, 다시 떨어집니다. 에오세 후기부터 놀랍게 급격하게 떨어져요. 예. 그러면 자, 요런 거, 올라갈 때 지금 이거 보세요. 올라갈 때 몇 도예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한 5도쯤 되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5, 6도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왜 올라갈까요? 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무슨 사건 올라갔지? 바로 이거예요. 자, 에오세 들어오면, 그래서 이 연도를 알아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5천만 년이잖아요. 5천만 년 때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언제 붙었다 그랬어요? 5천만 년쯤이잖아요. 그럼 이 올라가는 과정,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요 3천만 년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초기에 보세요. 이쪽에 뭐 올라가기 시작은 5,600보다 더 전이잖아요. 한 6천만 년 전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자, 따라 인도판.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하면, 이거는 그냥 이해가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 아직 신생대 안 그려놨잖아. 신생대는 따로 해줄게요. 자, 보세요. 자, 따라 인도판. 자, 아시아판. 자, 올라갑니다. 5천만 년대 충돌했지. 그전에는 벌써 이렇게 하면 요 사이 바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 따라 테트세. 이 테트세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테트세 바다가 해양 지층이 바다에 그 표면이 바다 해저가 뭐가 깔렸다 그랬어요. 자, 블랙세일. 엄청나게 원유가 됩니다, 가들이. 그게 있는 바다 해양판이 인도판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있던 바다 해양판이 이 아시아판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 표층에 있던 한 1km쯤 되는 블랙세일 청들이 있어요. 그 청들이 전부 다 뭐냐 따라 유기물. 예, 유기물 청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 녹아요. 녹아면서 대규모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대규모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충돌하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지난번에 요수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 아발로니아 이거하고 발티카가 이 충돌하기 전에 요 타코니 조산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타코니 조산이 뭔데? 따라서 호상열도.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이요. 그래서 야들이 밀려 올라가고 노레시아 대륙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가, 자, 따라서 이아페투스 해가 있잖아요. 이아페투스 해가 사라져요. 거대한 바다가 사라지면 그 바다 밑에 해양 지층이 전부 다 이 대륙 밑으로 습입돼 들어가요. 그럼 해양 지층의 표층이 한 1km 정도 탄산칼슘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적도 부근에서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층이 있어요. 플랑크톤들의 그 시체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유기물들이 석유가 되는데 가들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올라와요. 예,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수까지는.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수는 왜 떨어지느냐? 자, 보세요. 왜 떨어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자, 히말라야 산맥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히말라야 산맥이 초기에 높아지기 시작하면 풍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요거는 아직은 그렇게 강한 힘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바다 밑에 그 조산 운동, 지금 이렇게 다 해갖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이쪽에 마그마 조산 운동의 그 해양 지각의 생성 레이트가 달라져요. 기억나나요? 이쪽에 여기 프레임에 중생대 프레임에서 자, 딱 온통 잡아 해갖고 8개 좀 그려줬잖아요. 그거에 이쪽에 좌표가 뭐였어요? 위에 읽는 게 C 클러스터 프로덕션 레이스 있잖아요. 그래서 1년당 몇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3.5, 4.5 뭐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그러니까 1년당 보통 4평방킬로미터 정도 마그마가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 레이트를 다 중생대 때 그려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중생대 전체에서도 그 레이트가 바뀌었잖아요. 이 레이트가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해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거기서 또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양이 해양 밑에서 그게 시간 따라 다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복합적이다. 예. 브레인 훈련하는 데는 기후학 이상 없어요. 진짜 좋아요. 변수가 큰 덩그림에도 5개가 넘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좀 창의성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양자역학 푸는 거에 5배 이상 저는 이게 더 창의적이라 봐요. 양자역학은 기계적이에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어렵다 생각할 뿐이지, 그거는 테크닉이요. 딱 테크닉인데 이런 거는 뭐냐면요. 기후학에 이런 데 대가가 되려면 적어도 60대 넘어가야 돼요. 젊은 소장학자가 대가가 되기 어려워요, 이쪽은. 변수 덩어리가, 예, 기후라는 팩터를 미치는 게 큰 덩어리에도 5개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따라 종합적 사고. 예, 종합적 사고가 언제 되냐면, 너 브레인 강의할 때, 이 프리프론탈이 발달돼야 돼요. 그 프리프론탈 발달, 이거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야 돼요. 융합적 사고는 젊은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수학이나 이런 걸 잘해요. 그건 선형 논리예요, 선형 논리.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오늘따라 비선형. 이게 바로 기후학이 비선형의 결정판이에요. 비선형이란 말은 뭐냐 하면 들어가는 팩터들이 상당히 많고 팩터와 팩터 사이의 인터액션, 인과관계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복합적이라 해갖고 다 해명을 못 하느냐 하면 복합적 상호작용이 해갖고 페이즈 트랜짓을 팍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지구 전체를 기후학은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비선형 동적 다이나믹스인데 그걸 따라가 봤더니 10만 년 주기로 오실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10만 년 주기로 오실레이션 하는데 그 결정적인 게 10만 년 주기 어디서 나왔냐면 따로 20률.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또 천문학을 모르고 이거는 말장관입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아가는 이게 20률인데 행성들이 돌아가는 게 타원형이 얼마나 찌그러진 타원형이냐, 원형에 가까우냐. 원형이면 20률 제로거든요. 그럼 타원형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건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20률이. 예, 0.05쯤 되니까 그 원형에 가까운데, 그러나 그러니까 지난 1000년은 요렇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전 1000년은 약간 더 늑병조 이렇게 돌아가는 요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북위 65도 바로 여름 하진 날에 이 차이를 40만 년에 걸쳐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서 밀란코비치. 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걸 계산했더니 10만 년 주기로 이게 바뀌는데, 20률이 바뀌는데, 지금 현대 천문학이 또 경험한 게 뭐냐면 10만 년 주기가 가장 맞아요. 빙하가. 맞는데 10만 년 주기가 되게 황당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10만 년 주기로 바뀌는 이게 실제로 일사강의 북위 65도다. 북위 65도. 이게 이제 결정적인 위도입니다. 그건 뒤에 할게요. 빙하가 생기려면 간단해요. 북위 65도 지점에서 여름철 하지 온도가, 그러니까 하지 일사강의 양이 가장 결정적이고 빙하에서. 자, 빙하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작년에 녹은 눈이 올여름에 다 녹으면 빙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명쾌해요. 1cm라도 남아있으면 돼요. 그럼 내연도에 2cm 사이에요. 내연 여름에 다 녹고도 2cm 되잖아요? 요게 1000년 반복해봤어요. 예. 빙하는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북위 65도냐 하면, 자, 빙하가 쌓이려면 바다에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대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대륙 이동을 여수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쪽은 북반구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수는 신생들 넘어가잖아요. 이 대륙 배치를 모르고는 빙하 이야기 못 해요.
뒤에 다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륙 위치를 알아야 돼요. 북방으로 올라가는데 이 북위 쪽에, 이제 북위 65도의 이 대륙이 여름 하진날 그 온도를, 일사강을, 행성 궤도, 세차 운동 이런 걸 갖고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자기 평생 계산을 했어요. 손으로. 지금 또 유고슬라비아 그 집회에 밀란코비치,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집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밀란코비치야말로 이 과학계에서 처음에는 밀란코비치 이론을 거부했어요. 다른 증거가 나와갖고 처음. 근데 이 사람이 밀란코비치를 아는 게 현대 기후학의 거의 80%입니다. 예. 근데 밀란코비치가 그걸 손으로 그 30년 이상 계산을 했어요. 엄청난 계산하고 그 책을 남기고 이제 죽었는데, 자기 살았을 때는 자기 이론을 이렇게 각광을 받을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1970년도까지도 처음에 생겨 한 10년 동안 부각되다가 다른 이론이, 다른 증거가 나와갖고 이거는 사이언티픽하지 않다 해갖고 밀쳤어요. 밀치다가 밀란코비치 주기가 바로, 예, 인도양 바닥 밑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가장 엄밀한 현대 사이언스로 갖고 바로 시추선이 인도양 바닥을 드리링 해갖고 60만 년 동안 시추코아를 통계 분석을 했어요. 탄산칼슘, 유공충애들은 바로 산소 동위원소 18번을 60만 년 동안 인도양의 시추코아를 분석해갖고 그거에 주기가 나타난 주기를 통계 처리를 딱 했더니 밀란 주기가 바로 인도양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이 그다음부터는 입을 딱 다물고 밀란코비치 맞다. 그리고 그보다 많은 드러난 증거는 그냥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천문학적인 관점보다 너무나 숨막히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제가 그 유학 가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저 책이 뭐냐면 크리스나 모리티였어요. 크리스나 모리티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저 우주 끝까지 그 영원히 흔적을 남길 거다. 그 이야기를 그 한 대목이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천문학적인 이 사건이 인도양 바닥에, 태평양, 대서양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400군데 이상 태평양은 드릴링 시추했어요. 나중에 오후에 그 자료를 보여줄게요. 엄밀한 과학입니다. 엄밀한 과학의 측정 데이터로서 밀란코비치가 죽였는데, 자, 근데 밀란코비치 주기를 다시 보면 되게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가장 핵심이 10만 년 주기다. 10만 년 주기. 10만 년 주기가 실제로 이렇게 26일 아무리 그런데,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10만 년 이 주기에서 북위 65도의 하진날 일사강의 영향 팩터가 따라서 0.2%. 0.2%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기후 팩터보다 결정적으로 10만 년 주기가 판세를 갈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당혹스러운 거야. 그래서부터 어려워져요.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태양 일사강의 베리에이션이었는데 어떻게 이 빙하기를 이렇게 몰고 오느냐, 10만 년 주기로. 그래서 나온 게 따라 비선형. 예. 그래서 등장한 이게 감탄찬탄이 아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 함수들이 서로 크로스 인텍션 하는 과정에서 시드가 쪼매내도 전체 페이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비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10만 년 주기가 실제로 일사강은 0.2%밖에 안 바꿨지만은 그걸로 인해 다른 많은 인텍션을 트리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시스템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10만 년 주기가. 예. 예. 그래서 이거 쭉 이해는, 그래서 기후학을 정확하게 강의하는 사람도 드물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는, 자, 따라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예,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변수 5개를 5억 년 동안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성인병들 그러잖아요. 성인병, 뭐, 당뇨니, 뭐, 고혈압이니, 뭐, 비만이니, 온갖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성인병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변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연령대 다르고, 그 다음에 개인 유전자 따라 다르고, 그게 모두 크로스 인텍션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기후학이라는 게, 예.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를, 그래서 가장 기본 되는 게 저거요. 저 프레임이요. 저걸 다 알아야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됐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해양 밑에 마그마 올라오는 레이트가 시대별로 다 바뀌는 그 팩터가 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해갖고 온도가 떨어져요. 이때 에오세 때부터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올리고세 들어올 때쯤 되면 요쯤 와서 다시 범퍼가 약간 생기고, 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 올리고세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확 떨어져요. 지구 역사상 가장 유니크한 2도, 지금부터 2도, 여기까지 확 떨어져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요. 요 2도선에서. 그래서 요거만 딱 하면 암기는 간단해요. 이 프레임 그리는 게 어렵지. 이거는, 예, 관계만 딱 설정하면 돼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 극기가 수직으로 내려와요. 예, 이 현장에 갔잖아. 예, 제가 바로 이 현장에 갔어요. 따랐어요. 타스만. 예, 타스만 해. 타스만 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뉴질랜드 가면 볼 수 있어요. 물론 호주가. 바로 뉴질랜드에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냐 하면, 갑자기. 밀포드 사운드. 밀포드 사운드 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그 빙하도 막 보고 하는 배 타고 쭉 가면 밀포드 사운드 한 2시간 항해를 딱 끝나면 바다가 나와요. 그 바다가 바로 또 타스만해요. 제가 그 바다 앞에서 이걸 강의했는 게 있는데 또 방송에 잘렸지. 그러니까 정말 잘리면 안 되는데 진짜 그 타스마니아를 앞을 두고 내가 바로 그 3년 전에 3년 됐다. 요 포인트를 강의를 했어요. 여기 바로 타스마니아가 생겼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로 남극이 호주하고 남극이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숨막히는 사건이야. 그 현장에 가봐야 돼요. 네. 현장에. 그러니까 모르고 가면 갔다 와서 이제 막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적어도 어디 가면 6개월 이상 조사를 하고 가요. 그래서 뭘 모르고는 해외 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준비 안 되고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진짜 이걸 알고 가면 타스마니아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예, 감동적이야. 그 현장을 가보면. 이게 바로 타스마니아가 열리는 거예요.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 배 타고 가면 바로 만나는 바다가 타스마니아예요.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타스만 이름 많이 나와요. 호주 발견한 사람, 호주 쿡 선장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타스만입니다. 타스만이 항해 가요. 탐험 가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타스만이 뉴질랜드 그 원주민 마오리족을 처음 만났던 그 기록을 보면요. 마오리족하고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이 처음 조우했어요. 마오리족 대단합니다. 유럽 병사를 그냥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 대목이 나와요. 예. 섬찟해요. 식인풍수에 그대로 있었어요. 예. 전쟁 그냥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오리족들은 실제로 그 원주민이 그 유럽인들하고 협약을 맺어가 국가를 만든 유일한 경우입니다. 무력이 워낙 강해갖고, 마오리족들이. 영국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나라를 세울 때 거의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참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한 사람도 안 졸고, 조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하품하고, 알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 이렇게 떨어져서, 요 범프가 약간 있는데, 그래서 요 보면 이제 올리고세가 너무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에오세가 신생대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에오세를 이렇게 크게 하고 올리고세를 에오세 한 반 정도로 해주는 게 맞아요. 올리고세. 네. 그래서 자, 요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연도를 다 암기해야 돼요. 다 암기하면 금방 이해해야 돼요. 자, 에오세 때 쭉쭉 떨어져. 에오세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떨어지다가 올리고세 입구쯤 되면 약간 범퍼를 하다가 이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언제 2도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범퍼가 한두 개 있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쪽까지 회복해요. 회복하고 올라오면서 다시 살짝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 마이오스 들어왔어요. 마이오스 아까 이야기했던 마이오스 가운데 범퍼가 있어요. 상단 범퍼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마이오스 끝나면 급격하게 다시 떨어져요. 쿨링 돼요. 쿨링 쫙쫙쫙 내려오다가 드디어 플라이오스에 들어왔어요. 자, 500만 년 대 들어옵니다. 500만 년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요. 온도 패턴이 달라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좌표축이 좀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돼요. 자, 요 패턴이 드디어 요게 언제냐면 따라 100만 년. 예, 엄밀히는 80만 년입니다. 찰자 따라 달라요. 뭐 90만 년, 80만 년, 100만 년 다 씁니다. 그냥. 그 정도. 100만 년 단위로 들어오면 이 패턴이 드디어 자,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기가 막혀. 요 패턴.
이 놀랍고 아름다운 패턴, 지구 기후의 이 패턴, 모든 기후학자들을 경악시켰고, 그래서 남극, 그린랜드에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드릴링 하게끔 했던 그 패턴. 자, 따라서요. 10만 년 주기. 밀란코비치. 바로 이게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밀란코비치 주기. 자, 따라서 홀로스 간빙기. 우리가 사는 건 홀로스 간빙기에서. 요게 몇 개 진행되느냐 하면 대략 6개 진행이 돼요. 6개. 6개 진행이 되고, 요 마지막을 잘 처리해 줘야 돼요. 6개 진행이 되고, 자, 여기서 또, 이거 나중에 이제 요걸 잘 보셔야 오후에 파워포인트 보면, 소리가 나옵니다. 요걸 다시 그려줄게요. 요 패턴은, 심지어 서울대에는 이걸 이만한 판넬로 만들어 놨어요. 휴게실에다가. 아니, 서울대 다른 데 자료 보여줄게요. 따라서 톱니빨. 이게 뭐냐면 이 패턴이 대칭이 아닙니다. 착, 따라 비대칭. 왜 그러냐면, 빙하가 만들어지는 때는 따라서 8만 년, 빙하가 녹는 데는 4만 년입니다. 4천 년. 8만 년 대 4천 년이니까 올라갈 때 빙하가 녹을 때는 급격히 녹아요. 자, 빙하가 만들어질 때는 8만 년 걸리다 그걸 하면 이렇게 톱니처럼 나와요. 이렇게. 이 패턴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이빨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은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산화탄소나 다른 자료들 볼 때 이 패턴을 찾아내야 돼요.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런 패턴이에요. 여기 10만 년 패턴이 요 주기가 10만 년이요. 예. 그래서 요 안에 요 주기가 6개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요 6개 다시, 요 워낙 중요하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요 주기를, 요 트랜지션 하는 요 영역 있고, 하나, 둘, 셋, 넷. 자, 요런 아이디어라고 그린 겁니다. 사실 요 전까지는 아니요. 자, 5. 자, 6 들어가고,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요거서 요까지 10,000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서 요까지 이 글이에요. 단을 잘 따라와야 돼요. 요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거서부터 드디어 이제 우리 간빙기로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지금 요거 조금 내가 다시 스케일 하고, 요렇게 들어오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들어오다가, 요거서 살짝 다시 범프가 생겨요. 좀 가장하면. 요게 지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게 정확히 뭐냐면, 따라서 13,000년 전에 다시 갑자기 빙하가 녹다가 다시 빙하게 돌아와요. 그게 바로 따라서 영거 드라이아이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주관에서. 바로 이게 영거 드라이아이스 사건입니다. 요게 13,000전의 영거 드라이아이스 사건을 거치면서 드디어 쫙 올라서. 자, 신생대 기후, 요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00년이라는 기간이, 인류가 문화를 이룬 10,000년의 기간이 얼마나, 지난 5억 년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유니크한 기간인가 알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셔야 돼요. 내가 보여줄게. 요거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그냥 눈치껏 깔고 직선을 그냥 그리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도도 안 바뀐 거, 이게. 특히 최근 100년 사이 1도도 안 바뀔 정도로 지구 역사 5억 년 동안 이렇게 유니크하고 평탄한 기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드디어, 자, 지금 일단 지구온난화 이야기 드릴게요. 지구온난화 사건은 뭐냐면요. 요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까지 1만 년이요. 1만 년 유니크하게 동일해요. 물론 몇 대 바뀐 거 있어요. 중세 빙하기가 와요. 빙하는 아닙니다. 살짝 없고, 그 다음에 요거에 살짝 온도 내려간 게 있어요. 언제냐면 8.3K라 그래요. 8,300년 전, 지금부터 8,300년 전, 요 온도가 살짝 범퍼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중세 온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요거 몇 도 정도 떨어져요. 요게 언제냐 하면 대략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온도가 떨어져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자, 특히, 자, 그러면 요게 19세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요 300년부터 잡으세요. 자, 요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요 지난 100년 동안 1도도 안 바뀌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온난화 문제가 무슨, 요까지
요거 지금 요 점이 300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요 10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1도도.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네. 이렇게 5억 년 전체를 놓고 이렇게 안 그리면 이게 무슨 사건인지 감이 안 와요. 따라서 휴먼 팩터. 전적으로 휴먼 팩터예요. 바로 석탄을 끄집어낸 팩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이 바로 이산화탄소 덩어리예요. 그걸 끄집어내갖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차 타고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발전소 석탄을 때문에 석탄이 가장 주범입니다. 석유도 있는데 그 비율이 달라요. 그게 만들어내는 게. 석탄이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는 20세기 들어와 쓴 거잖아요. 산업혁명 300년 전부터 메인이 석탄이었어요. 석탄을 떼냈던 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예. 앞으로 이게 몇 년 후에 얼마 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예. 요 한 점 같은, 요 갖다 붙었어요. 요게 바로, 예. 그래서 지금, 예, 다 됐어요. 바로 이거요. 자, 그러면 이 도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 포인트를 뭐라 하느냐 하면, 미드 플레이스토세 트랜지션. 자, MPT. 예, MPT라 그래요. 요서 지구 전체 기후의 반복 주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쪽은 주기가 없어요, 일단.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와서 신생대 와갖고, 대략 그러니까 한 250만 년 전부터, 250년부터 주기가 생긴 거예요, 지구 기후에. 요때부터 밀란코비치 주기가 적용이 돼요. 이쪽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직. 밀란코비치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밀란코비치 주기는 바로 250만 년 이후부터, 특히 요때 아이들에게 적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만 년을, 자, 여러분 뒤에 이쪽에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거 주기가, 요건 문학 중인데 빨간 거 적을게요. 요것도 주기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온도가 높고 닳으니까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온 거예요. 요 주기가 4만 1000년이에요. 네, 4만 1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기가 10만 년이에요. 요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 그래요. 요 10만 년이에요. 네. 됐죠? 네.